이란이 종교적으로 이 신호를 많이 보내거든요. 이란에 가면 잠카란 모스크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깃발이 올라갔어요. 복수의 깃발. 근데 이란 버틸 겁니다. 그러니까 이란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. 80년에서 88년까지 이라크와 8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? 그때도 버텼거든요. 이스라엘과 전쟁은 더 버틸 겁니다. 분노가 더 세죠. 전쟁에서는 무기만 갖고 이기지 않습니까? 끝까지 버틸려는 강력한 힘, 의지. 그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. 핵 협정한 다음에 중동에서 파티를 하자고 그랬는데 파티는커녕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. 그냥 이스라엘이 치는 걸 용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.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은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15일 일요일에 이란과 미국이 오만에서 핵 합의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. 근데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거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.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핵 타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. 몇 달 전에 생각했던 거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란 쪽에서 그렇게 핵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. 자기가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.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거든요. 그리고 동시에 거의 같은 날 미국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대사관 관계자든지 군인들이라든지 거기서 필수 인력만 빼고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. 그 얘기가 나왔었을 때 미국이 이제 그 핵협상을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게 긴장감을 올려서 이란을 압박하려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인력을 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공격하겠다는 것을 미국이 통제했다는 거고요. 미국이 안 막았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렇죠. 미군이 참가를 하지 않지만 미군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란 쪽에서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 속내는 그러면은 그냥 핵 협상 잘 안 될 걸로 결론 예측이 되니까 네. 이스라엘 뭐 너네가 공격을 해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. 예,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.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했거든요. 핵 합의가 안 되는 순간 우리는 공격한다고 그래요. 그런데 그 말에 따르면 그러면 15일 날은 핵 합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이 원하는 거는 이란 땅에서 핵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고 미국도 그거는 처음에는 하는 그걸 용인하는 것처럼 위트코프가 얘기했는데 안에서 아마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의 낮은 수준을 허용해 주자는 그 약간 온건파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. 강경파 같은 경우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거든요. 강경파가 이겼나 보네요. 강경파가 이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핵 합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. 이란 쪽에서 이란 전문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핵 합의가 잘 되고 있으면 이 얘기들이 대표를 통해서 나올 텐데 그건 잘 안 나오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온다. 그러면 이건 핵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. 지금 뭐 이란에서도 반드시 뭐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? 이란이 종교적으로 그 신호를 많이 보내거든요. 이란에 가면 잠카란 모스크라는 게 있습니다. 잠카란 모스크가 이란의 시아파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스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깃발이 올라갔어요. 복수의 깃발.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종의 전쟁 선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근데 그 지도상을 보면은 두 국가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그럼 전면전이랑 지상전까지 가능한 건가? 아니, 지상전은 아니고요. 결국에 공중전을 할 겁니다. 주변에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하려면 물론 바다 쪽으로 해서 가면 되긴 하겠죠. 바다 쪽으로 해서 홍해 쪽으로 해가지고 아카바만 쪽으로 해서 가면 되겠지만 가다가 다 잡히겠잖아요. 그러니까 그 땅으로도 가기도 다른 나라를 많이 통과해야 되고 누가 그 땅을 통과하도록 해주겠어요? 양쪽은 지상전은 어렵습니다. 이제 계속 공중전 하겠죠. 그러면 이란이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쏟아붓겠죠. 이란의 가장 최악점이 쓸만한 전투기가 없잖아요. 근데 미사일은 많습니다. 예, 거기에는 미사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거든요. 예, 그거 막기 힘듭니다.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이언돔으로도 막기가 좀 못 막죠. 그건 못 막습니다. 이스라엘처럼 최신 전투기가 있어서
전투기가 하늘을 휘젓고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공망이 좋아서 날아오는 걸 다 잘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가장 믿는 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이 미사일, 극초음속 미사일. 미사일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.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그 방공망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계속 SOS를 쳤고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이 드론을 러시아에게 준 것도 결국 방공망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였었어요.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란의 민심을 흔들어서 이 성직자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. 근데 이란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신없이 맞은 상태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보는 것만큼이나 이런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어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밖에서부터 위기가 오면 안에서 뭉칠 수밖에 없어요. 현재 이란 정부에 대한 국민들 여론도 좀 뭐 지지율이 높은가요? 뭐 이란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좀 덜 개방적인 정책을 갖고 가했던 거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와 마찰을 일으켜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그거를 지표화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아주 자유스럽게 여론조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. 예. 그런다 다만 이란이 중동의 어떤 국가들보다는 민주주의적인 선거는 계속 해왔어요. 그런데 이 표출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누가 막았느냐? 결국엔 2018년에 트럼프가 제재를 복원하면서 그 목소리들이 더 죽어 들어가 버렸습니다. 예, 그때 우리가 그 걱정을 했던 게 그겁니다. 이란이 제재가 풀리고 계속적으로 경제가 되면 이란은 오히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바꾸겠다고 이렇게 쪼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란이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정권 교체라든지 뭐 이거로 해서 이란의 체제 변환이라든지 이거는 정말로 희망 사항이고요. 예,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럼 결국에 뭐 4년 전, 5, 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이란을 다시 제재를 한 게 고립시킨 게 지금의 결과까지 왔다고 하도 그렇죠. 뭐, 그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. 왜냐하면 제재를 복원시킨 다음에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출구가 없이 간 거거든요. 그 제재를 복원시켰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이스라엘은 네타냐후입니다. 근데 이번에도 다시 네타냐후죠. 지금 현재로서는 위기는 위기죠. 중동 지역은. 트럼프는 얼마 전에 네타냐후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요. 이게 네타냐후 말도 믿기도 어렵지만 트럼프의 말도 믿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말이 계속 달라지니까. 예.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얘기 했거든요.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만 해결 안 가지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파티를 하자. 나 이란 못 살게 할 마음 없다. 그래서 핵 협정한 다음에 중동에서 파티를 하자고 그랬는데 파티는커녕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으니까요. 예. 공전을 한다 그럴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국가는 어디로 보세요, 선생님께서는? 근데 이란 버틸 겁니다. 그러니까 이란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. 일단 굉장히 크고요. 그리고 80년에서 88년까지 이라크와 8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때도 버텼거든요. 이스라엘과 전쟁은 더 버틸 겁니다. 분노가 더 셉니다. 이라크에 대한 분노는 상대가 안 돼요. 전쟁에서는 무기만 갖고 이기지 않습니까? 네. 끝까지 버틸려는 강력한 힘, 의지 그런 것 따지면 이란이 만만치 않아요. 다만 이번에 공격은 핵시설과 관계된 사람들, 그러니까 군 요인이라든지 핵 과학자들이 사는 집을 공격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가들이 공격을 받아서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핵시설로 아예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한 거야? 아니면 좀 그 일부만? 사실은 본격화하기 전에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중요한 시설은 다 옮겨놨고 그거는 뚫기가 어려울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것까지 이스라엘이 알고 때리는지 몰고 때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. 다만 확실한 것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겁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핵시설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그랬습니다. 그게 이번에 노출이 된 것 같아요.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한 이란의 그러한 발언들이 이스라엘을 자극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좀 더 작전 시간을 앞당긴 거 아닌가.
전면전일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. 우리 기업들은 중동에서 이런 일이 나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국가들이 어떻냐 이거죠.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곳, 그 나라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, 일단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규탄을 했어요. 예,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불똥이 잘못되면 사우디까지도 전화에 휘말리거든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랍 국가들까지 이게 번질 것 같지는 않은데, 다만 지금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이라크 영공을 썼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 이 이라크 쪽에는 이란이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.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다른 국가들 불똥이 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? 이란은 그거 계속 얘기했습니다. 예, 그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미군이 공격을 한다든가, 그러면 그거는 미군의 공격으로 보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으로 보겠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끼어들어가고 싶지가 않죠.